잠깐 놓으시죠. 자, 여기 보면 자, 크게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시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야? 미시세계? 아, 마우스 다 밑에 내려가 있구나. 자, 아주 작은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래요. 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것들을 미시세계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나 분자나 이온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미시세계에 속하게 되겠고요. 거시세계는 미시세계랑 다르게 좀 더 사이즈가 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눈에 보일 정도의 커다란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것을 거시세계라고 합니다. 자, 나무나 동물 천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거시세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그 밑에 규모도 한번 볼게요. 스케일이라고 하죠. 어떤 자연 현상의 크기나 범위를 규모라고 하는데, 자,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시간 규모라는 게 있고요. 공간 규모라는 게 있어요. 자, 시간 규모, 공간 규모.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뭘 해야 된다? 연구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된다 이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의 나이가 뭐 100억 년. 자, 우주는 탄생한 지 얼마나 됐어, 얘들아?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기억나면 내가 아주 그냥 인정해 줄까? 뭐야? 자, 빅뱅 빵하고 터진 지 몇 억 년 지났어요? 어? 10억? 한 130억 정도 됐죠? 그죠? 130억 년 정도 전에 초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 빵 터져가지고 현재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그럼 우주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된다? 커요. 커요? 맞아요. 졸라 커요. 얼마나 크냐면 한 900억 광년 이상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광년이라는 건 뭐야? 1억 광년, 한 1광년은 빛의 속력으로 얼만큼 가는 거라 그랬어? 그래, 1년 동안 가면 돼요. 그럼 빛의 속력으로 몇 년 가면 돼? 한 900억 년 정도를 가면은 우주의 끝에 갈 수 있을 거다. 재밌겠죠?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 공간이에요. 그죠? 신기하죠? 그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 같아. 우주의 끝에는 벽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는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거기에 하데스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러면 자, 재밌는 거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영혼의 질량을 뭘로 보면 될까? 영혼은 질량이 있다 없다? 없다. 질량이 없는 물체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빛의 속력으로 보면 되겠지. 그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남았을 때 그 영혼이 빛의 속력으로 저 우주의 끝을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은 아직 우주의 끝에도 도착을 못했을 거야. 그지? 지구가 탄생한 지 약 몇 억 년 정도 됐어요. 한 45억, 46억 년 정도 됐죠. 그죠? 그때 당시에 최초로 등장했던 생물의 영혼은 아직도 우주의 끝자락에도 가보지 못했을 거다. 우주의 끝에 저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지? 재밌죠? 자, 그래서 여기 규모가 시간 규모로만 하더라도 안드로메다 은하는 100억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공간 규모는 62kpasec이에요. 1파섹당 3.26강년이잖아. 그지? 그럼 대략 계산을 해보면 요 안드로메다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될 거야. 자, 이걸 연구를 하려면 일반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지? 우리가 직접 이 은하까지 가볼 수 없잖아. 공간이 큰 걸, 졸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그리고 얘 관찰하려면 100억 년 전부터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탐구를 할 때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 참 귀엽게 생겼어요. 자, 이게 무슨 종일까? 샴? 뭔 샴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털 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슨 산고양이 같이 생겼는데 노르웨이 산고양인가? 하여튼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얘는요 관찰 쉽죠? 탐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맘먹으면은 태어난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 앉아 재빈아.
죽을 때까지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사람 수명이 얘보단 기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 밀착해서 키우면서 탐구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집에서 관찰이 가능해요. 요런 방법. 앞에 거랑은 좀 사이즈가 너무 틀리죠? 공간 규모, 시간 규모가 달라요. 자, 적혈구 수명 120일이고요. 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맨눈으로 볼 수 없다. 현미경으로 주기적으로 혈액 뽑아가지고 관찰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슘 원자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9억 1926만 아니구나 91억 9263만 1777초분의 1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시계도 만들거든. 원자시계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눈 깜짝할 새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이거는? 거의 이 시간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짧은 순간이란 말이야. 이 순간에 한번 뭐 한다? 진동한다. 사이즈는 또 어때요?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거든요. 나노라고 하면 거기다가 또 1000분의 1 해주면 돼요. 그 나노 단위에서 또 1000등분 해주면 그 밑에 피코미터 단위가 나옵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 봐봐요. 그러네요. 내가 다시 정정할게요. 여기에서 미리가 여기 지금 밀리미터 있지? 이게 1미터 기준이에요. 자, 다시 정정할게요. 자, 1미터에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왜냐면은 자, 다시 갈게요. 자, 1000mm 하면 얼마야? 1000mm. 10mm에 1cm지? 그지? 그러면 이게 100m라고요? 뭔 소리야? 10mm에 1cm잖아. 그러면 이건 몇 cm란 얘기야? 100cm 정도 되나요? 100cm면 몇 미터야? 1m지. 알겠어? 자, 그러면 1m라고 했을 때 1m에 10의 세제곱분의 1이다 이거야. 알겠어?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1m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하면은 마이크로가 돼요. 이 마이크로까지는 인간이 조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두께 단위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1000등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한 번 더 또 1000등분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피코미터, 진짜 기가바이트는 다른 거잖아. 찐따야. 자, 피코미터 나와요. 겁나 작겠죠? 나 아직까지도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 논문을 썼는데 그때 거머리 가지고 논문 썼거든? 그 거머리 가지고 논문을 쓸 때 그 거머리를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잘랐냐면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로 계속 잘랐었던 걸 기억을 해. 샘플 만들려고. 조직 단면도 보려고 파라핀 블럭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그거를 유리칼로 자르거든? 근데 그 유리칼로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얘를 빙글빙글 돌려요. 유리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그럼 그때 그 두께를 그 자르는 그 유리칼로 자를 때 그 두께 조절을 할 수 있어. 그때 얼마로 잘랐냐면 5 마이크로미터로 잘랐던 게 아직까지 기억나. 똑바로 앉아. 자른 게 보여요? 보여요. 마이크로 자르면 마이크로 잘라도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보여요. 굉장히 얇은데 사람 눈으로 확인이 육안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 마이크로, 그러니까 1mm를 1000등분 한 거잖아. 1mm면 어느 정도예요? 요거에 1000등분 점까지는 아니고 한 이 정도 될 거야. 그거 1000등분 한 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눈에 보일 정도의 사이즈예요. 잘 보면은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겁나 얇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5마이크로씩 해가지고 샘플을 몇 개 만들었냐면 700개인가 800개 만들었던 거 기억을 해. 그리고 그 샘플 하나 만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일주일 걸리거든.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관찰을 했던 그런 악몽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니들도 나중에 한번 해봐. 생명과학 전공하면은 그거 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자현미경 샘플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거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내용 길이 정정하고요. 그냥 무의식 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시간 길이 측정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시세계 시간 측정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 위주로 했대요. 근데 기술이 발전했잖아. 그지? 시계도 그냥 저런 아날로그 시계 말고요. 원자시계라는 게 만들어져서 더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그 원자시계를 인공위성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시간 정보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지? 자, 정신 차려. 그 시각 정보, 시각에 대한 시간 데이터를 어디로 받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시간이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그 원자시계로 측정된 시간의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정확한 시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측정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측정부터 볼게요. 자, 세슘 원자시계를 그 진동수 이용해가지고 원자시계 만들어가지고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일렉트로스코프, 그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분화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측정할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도 가능해졌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요. 자, 그 다음에 길이 측정도 한번 볼게요. 자, 레이저 길이 측정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이용해서 거리 측정이 훨씬 더 쉬워졌죠. 그죠? 자, 미세한 이동 거리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의 속도 나오잖아.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랑 어떤 게 더 정확할까? 땡.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게 더 정확해요. 알겠어? GPS 정보 받아가지고 내가 단위 그 시간당 이동한 거리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GPS가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다. 자, 전자현미경 이용해서 나노 단위로 물체 관찰 가능하고요. 우주망원경 이용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천체까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졌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의 탐구가 가능해졌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현상 설명하려고 기본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시간, 질량, 뭐 광도, 빛의 세기 정도를 광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총 7개. 기본량,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등 총 7개를 기본량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거기서 지금 물리량이라는 게 어떤 거야? 숫자로 나타내는 뭐 그런 것들인데, 자, 한번 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량 단위로 뭐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그 기본 단위 값들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꼭 암기해 주셔야지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근데 좀 헷갈릴 거야, 하다 보면. 자, 먼저 초는 뭐야? 세컨드, 세크라고도 하죠. 그죠? 세크의 S를 자, 기본량 시간 단위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길이 단위 미터 써주고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그 다음 빛의 세기는 칸델라, 그 다음에 물질량이라고 해서 이제 몰이라는 걸 쓰는데, 뭐 이런 건 뭐 좀 처음 보죠. 보통 요거 이제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을 배울 때 이 몰수 개념을 배워요. 뭐 이미 화학 선행한 친구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은혁이 하지 않았냐 예전에? 뭐 그거 했다가 개고생이잖아. 어려워가지고. 뭐 근데 막상 또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개념만은 아니거든. 자, 이 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자면, 자, 몰이 뭐냐면 묶음 단위예요. 쉽게 말해. 묶음 단위. 자, 예를 들어 연필
한다스. 뭐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한다스 하면은 그 안에 연필 몇 자루 들어가? 12자루 들어가요. 달걀 한 판이라는 그 묶음 단위를 또 쓰죠. 달걀 한 판만 사오면 그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뭐? 12개? 40개? 30개. 30개요. 좀 보통 이거는 기본 상식이니까. 상식을 다 모르냐 왜? 조용히 하시고. 자, 보통 30개 하면 한 판이에요. 그래서 너 나이 달걀 한 판 다 채웠네? 라고 하면 몇 살이에요? 30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달걀 두 판이면은 환갑이죠? 달걀 세 판 채우면 죽을 때 다 됐겠네. 그지? 뭐 이런 거에 빵 터지다니 아주 그냥. 선생님 이미 달걀 한 판 채우고도 달걀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판 정도 거의 다 채웠죠. 내년에 40 찍으니까 그지? 행복하겠지? 내 나이 한 10살만 가져가라 좀. 그럼 이제 한 30살 되면 더 놀 건데 더 놀 수 있을 텐데 그치? 요즘엔 체력이 안 돼서 못 놀겠어요. 자 여튼지간에 이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쌀은 우리가 쌀 살 때 어떻게 사 얘들아? 똑바로 앉아라 재민아. 돈 주고 사는지 그치 누가 어디 가서 도둑질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재민아 너 가서 쌀 달라고 할 때 돈 주고 사잖아. 그럼 쌀 얼만큼 달라 그래? 뭐? 한 킬로? 10kg씩 사. 1킬로도 아니고 한 킬로야? 그러면 2킬로 사면 2킬로겠네? 쌀 2kg 주세요. 대단한 녀석이야 저거. 너 저러다가 얘들아 항상 말하지만 통합과학 너희들 등급 안 나오고 나서 뼈저리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 지금 우리 목표가 뭐냐면 11월, 12월, 1월, 2월 때까지 해서 1학년 전체 과정 싹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한번 마무리한 상태에서 3월달 들어가면 한 번 더 들어갈 거야. 또 시작할 거야. 그러면 한 최소 2번 이상은 복습을 할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최소 시험 보기까지 몇 번 사이클을 돌려야 되냐면 한 4번 정도는 최소 돌려줘야 돼. 너희들 과학 4번 복습한 적 없잖아. 근데 고등 1학년은 그 정도 해줘도 점수가 안 나와. 뒤에 보면 너 진짜 애들 내가 막 항상 말하잖아. 너희 한들 중 애들 선배 애들 중에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당시에 전교 등수권 안에 들었던 애들이 머리 믿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걔네들 지금 고등학교 가서 탈탈 털려가지고 점수 안 나와가지고 가끔 어머님들한테 연락 올 때 있어. 한번 얘기해주지 않냐? 그래서 막 우리 아들 과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수업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 뭔 포기야. 예전에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봤어. 예전에 또 어떤 애 있었지? 한 4, 5년 전에 설화중 나왔고 고등학교를 어디 갔냐면 대건고를 갔어요. 대건고. 거기 힘든데. 대건고 갔는데 걔가 항상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왜? 가고 싶어서 대건고? 대건고도 괜찮은 대학, 괜찮은 고등학교인데 논산에 있어요. 이대건 신부님이 지금 뭐 고등학교다 해가지고 그 이름 붙여서 대건고거든. 근데 이제 거기가 원래 자사고였는데 지금 일반고로 전향이 되게 바뀌긴 했거든. 근데 일반고인데 자사고처럼 운영을 할 거야 또. 근데 거기가 어떻게 했냐면 걔가 설화 중에서 전교 2등인가 3등으로 졸업을 했어. 근데 걔가 어떻게 항상 공부를 했냐면 벼락치기. 한 3주 전에, 4주 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항상 전교 등수권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걸 보고서 아 얘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자사고 보내서 점수 좀 뽑아봐야겠다. 핸드폰 그만들 하시라고 진짜 다 보여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만 믿고 자사고를 갔어. 근데 맨날 어디 몇 등 했어? 자사고 가서 맨날 그 밑에 깔아준 거야 걔가. 그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 고등은 머리만 가지고 안 돼요. 그만큼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서 그걸 좀 이제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중학교 때 그 습관 못 버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똑같이 한 거야. 그랬더니 거의 반에서 그 대건고에서 거의 바닥.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을 또 연락이 왔어. 그 어머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합과학이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다고 그러면 보내달라고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방학 때만 수업 들었나? 근데 결국에 걔가 어디 갔는 줄 알아?
대학교? 어디요? 제주도에 있는 데 갔어. 에? 제주대학교 무슨 외식 뭐 이상한 데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상한 데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근데 걔가 바랬던 성적에 비해서는 가고자 했던 목표 대학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못 갔단 말이야.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무슨 정정할게. 그 가고자 하는 원래 과가 아니었어. 가고자 하는 대학교도 아니었고. 생각을 해봐.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하던 애가 거기 갔는데 어머니 얼마나 저기 하시겠어. 그래가지고 뭐 있더라? 걔 동생도 내가 그때 수업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어머니가 자사고 안 보내시더라. 걔도 공부 잘했는데 동생도. 그래서 자사고 가는 애들은 경각심 가지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가서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 공부해서 성적 나오는 방식은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돼.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길이. 자, 미터 단위 쓰죠? 이거 다 얘기했죠? 자, 이거는 뭐야? 그리고 묶음 단위 뭐야? 아까 쌀가마니 얘기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야, 쌀가마니 살 때 가서 재빈이 같은 경우에는 쌀 만톨만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만톨 하나하나 다 세겠지. 그지? 꼼꼼하게. 자, 이러고 사면은 쌀 한 번 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겠어. 시간 낭비잖아. 그지? 시간은 곧 돈인데. 그래서 우리는 쌀을 어떻게 사요? 키로로 사잖아. 1kg를 사거나 20kg를 사거나 한 가마니라고 하면 몇 킬로예요? 80kg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쌀보다 더 작은 거, 쌀알보다도 더 작은 게 또 있어. 뭐가 있어? 밀가루도 있어요. 그럼 밀가루 가가지고 재빈이가 또 밀가루 20만 톨만 주세요 해가지고 밀가루 그 가루 한 톨, 두 톨, 세 톨 이것도 톨이라고 하지 않냐? 조로 아니야? 그래? 여튼 밀가루도 그거 한 톨, 두 톨로 셀 수가 있을 거야. 그거 20만 톨만 주세요 하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못 살 거 아니야. 그래서 키로 단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가 뭐야? 뭐 있어요? 이온이 있고요. 원자가 있고요. 분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쌀 한 톨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것들이거든. 근데 이게 똑바로 앉으라고 했어요. 자, 입자 개수가 엄청 많잖아. 보통 얘네들 개수 셀 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뭐 이렇게 세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으면 그걸 1몰로 해요. 1몰로 정의를 합니다. 2몰이면 뭐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개수가 많고 작으니까 어때요? 개수가 엄청 많으니까 일반적인 묶음 단위 킬로그램 이런 거로 나타낼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몰이라는 묶음 단위로 나타내는데 1몰이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다. 물론 이거 잘 몰라도 돼요. 여기 단위까지 안 나. 이건 화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몰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진 거야. 되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유도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량. 자, 유도량과 기본 단위. 자, 유도량이라는 것은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단위를 유도량이라고 하는데 유도량 단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피 가로 세로 높이 길이를 곱해서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미터는 아까 뭐였어요? 기본량이었죠? 자, 근데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요거 기본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본량으로부터 유도가 된 거야. 자, 미터가 총 몇 번 곱해져요? 3번 곱해지니까 세제곱미터. 기본량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유도량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동거리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단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지, 민주야? 그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속력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했어? 자, 거속시 거리를 뭘로 나누면 돼? 시간으로 나누면 거리가 속력분의 시간 구하려고 했어요.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거 가지고 널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모를 수도 있죠. 자, 모르니까 학원에 오는 거잖아. 그지? 너무 무식한 것처럼 하면은 근데 조금 그렇긴 해. 자,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다. 자, 거리 단위 보통 우리 뭐 썼어요? 물리에서 미터 단위 썼죠. 시간 단위 뭐 썼어요? 세컨드 썼잖아. 세크 썼잖아. 여기 바 하나 있네요. 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아직까지 설마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러면 봐봐. 이건 뭐겠어? 미터는 뭐야?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미터는 미터라는 걸 확인하고자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앞에서 배운 게 이게 뭐냐고. 기본량이잖아. 미터는 기본량. S는 뭐야? 뭐 조라고요? 초잖아. 이거 뭐 얘도 기본량이잖아.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거 아니야?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도량이라고 한다. 자, 밀도까지 한번 확인하고 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는 뭐래? 질량을 뭘로 나눠요? 부피로 나눕니다. 자, 질량을 부피는 세제곱미터 들어가잖아. 결국에 이거 뭐야? 유도량일 거 아니야. 기본량 아니잖아. 기본량 안에 밀도 단위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밑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맨날 가던